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통수학 비상교과서 복소수 단원에서 연립방정식까지 전체 6문제 정도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복소수의 규칙성에 대한 문제이고, Z라는 복소수가 주어져 있는 걸 활용해서 제곱, 세제곱, 4제곱 그 이상을 연산을 통해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Z를 제곱하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2i 약분하면 마이너스 i, Z를 세제곱하게 되면 주어진 Z와 방금 구한 Z제곱을 곱하게 되면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되고, Z 4제곱은 Z제곱을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 Z 5제곱은 Z 4제곱과 Z를 곱하게 되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 Z 6제곱은 Z제곱을 세제곱하는 거니까 i, 그리고 Z 7제곱은 Z에다가 Z 6승을 곱하게 되면 루트 2 1 플러스 i, Z 8승은 Z제곱을 4제곱하니까 1. 여기서부터 다시 Z 1승의 형태로 계속 8개가 순환하는 모습으로 규칙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주어진 문제는 총 31개의 항을 덧셈을 하라고 되어 있고, Z 1승부터 Z 8승까지 합부터 계산을 해보면, 일단 분모가 루트 2인 것끼리 계산을 먼저 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 플러스 1 플러스 i, 그러면 마이너스 i가 2개 플러스 i 2개, 플러스 1이 2개 마이너스 1이 2개 0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 1, 또 0이 됩니다. 따라서 Z 1승부터 Z 8승까지 합이 Z 8승까지 합이 0인 걸 이용해서, 그러면 Z 9승부터 Z 16승, Z 17승부터 Z 24승까지가 다 0이 되고, Z 25승부터 Z 31승까지만 남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0이 되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항은 7개인데, 그럼 순서대로 Z 1승부터 Z 7승까지 합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Z 1357, 즉 분모가 루트 2인 것만 또 따로 계산하게 되면 아까와 같이 0이 되고, 남아있는 거 Z제곱, Z 4제곱, Z 6제곱만 남아있는데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 계산하게 되면 남아있는 값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고, 이렇게 복소수 단원에서는 거듭제곱을 여러 번 연산을 통해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 그 규칙이 4개든 6개든 8개든 규칙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산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평소에 좀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2차 방정식의 두근, 즉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리고 2차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대입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단 주어져 있는 두 개의 숫자 식을 좀 간단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왼쪽과 오른쪽의 식이 두 개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하나만 변형하면 나머지 하나는 똑같은 형태를 띠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플러스 2분의 1만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에 알파를 대입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알파 제곱 빼기 2알파니까 이거를 알파 제곱 빼기 2알파가 나오도록 분리를 하고,
나머지 항을 이항하게 되면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대신에 알파 빼기 4를 대입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알파 빼기 4를 대입하게 되면 알파 빼기 4 플러스 2분의 1, 즉 알파 빼기 2분의 1이 하나의 해고, 나머지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베타가 들어간 식도 베타 빼기 2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근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근을 가지고 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이제 만들면 되는데, 전체의 2를 곱한 상태에서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 x 플러스 2분의 곱,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오면 2분의 합은 현재 3이고 2분의 곱은 4, 요 두 개의 값을 이용할 것이고, 요 2분의 합 부분에서 두 분모를 곱해서 통분을 하게 되면 네, 요게 x의 개수가 될 것이고, x의 개수를 계산하면 4 마이너스 6 플러스 4 분의 3 빼기 4,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요 가로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고, 그리고 요 분모가 아까 계산한 요 밑과 똑같기 때문에 2분의 1는 0, 2를 분배하게 되면 2x제곱 x 플러스 1 이꼴 0이 이 식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2차 함수와 직선이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 즉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다 라는 얘기와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판별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와 직선을 등호로 연결을 하고, 이 항을 통해서 식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한 점, 즉 해가 하나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게 됩니다. 판별식은 b-의 제곱 4bk b제곱 b값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0을 가지게 되고, k에 대해서 항등식이기 때문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개수가 0인 걸 이용하면 b는 마이너스 2고 a는 4, 이렇게 값이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는데, 함수가 두 개가 주어져 있고 요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사분면에 있는 a라는 점을 그 x좌표를 a라고 놓고 y좌표를 그 함수에다 집어넣은 걸 써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요 길이, 요 x의,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 중에 절반이 a인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총 가로의 길이는 a가 총 4개니까 4a가 되고, 이때 d의 좌표는 이 A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D의 좌표 이 함수에 A를 집어넣으면 A제곱 빼기 4가 되고, 그래서 A의 Y좌표에서 D의 Y좌표를 빼봅니다. 그러면
요것이 하나의 세로의 길이고 그걸 2배 하시면 2개의 세로의 길이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가로의 길이, 오른쪽에 있는 게 세로의 길이, 이거 2개를 다 합한 게 둘레의 길이의 총 합이 되고,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고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뒷부분 3분의 4 더하기 12가 즉 3분의 42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때 x좌표는 3분의 2가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최대값까지 구해봤습니다. 그 다음 5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면 역시 최대 최소 문제인데 한정된 구간 내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이 주어져 있고 최소값을 구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면, 자, 주어져 있는 함수의 꼭지점을 일단 구하고 4분의 25 빼기 3이니까 4분의 1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위로 볼록한 거고 x의 좌표가 2분의 5가 됩니다. 그때 최대값이 아무런 제한된 범위가 없으면 4분의 13 주어져 있는 최대값 3보다 지금 큰 값이 나오고 범위는 지금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a라는 값이 2분의 5보다 크게 되면 최대값은 무조건 4분의 13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a의 값은 2분의 5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은 이 부분만 그려지게 되고 최대값은 x가 a일 때 최대값 3을 가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함수에 a를 집어넣고 그 값이 3임을 이용해서 a 값을 계산합니다. 그럼 a가 가능한 값은 2분의 5보다 작은 값, 즉 a는 2만 정답이 되고, 이때 최소값은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그게 b값이고 그게 마이너스 9, 따라서 b는 마이너스 9, a는 2 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문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디서 그런 것들을 힌트를 얻을 수 있느냐, 2차 함수가 만나는 두 점, 즉 두 개의 해, 두 해의 사이의 차이, 거리는 차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두 해의 차이가 2루트 2다. 그래서 두 해의 차이가 2루트 2다. 두 군의 합은 2고 두 군의 곱은 k-3이다. 이 세 개를 가지고 곱셈 공식 변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 8은 4 마이너스 4 k-3, 양변을 4로 약분을 하고 이 양을 하면은 k 값을 2라고 계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비상교과서에서 복소수부터 연립방정식까지 6문제를 발췌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문제를 먼저 한번 본인 스스로 풀어보고 답도 체크해보고 과정도 한번 스스로 구한 다음에 영상과 비교해보면서 중간고사를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